성경실록 145권 성종 13년 연 8월 2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1482년 명성화 18년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삼전에 온안하다. 성경실록 145권 성종 13년 연 8월 20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금후로는 원자의 출입에 오정을 쓰지 말라 하였다. 성경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0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이 앞서 성균 직강 하형산이 배율시 10은이 관직방 벽에 붙어있는 것을 보고 곧 찢어버렸었는데 이때 이르러 이 맹사에게 그 시를 외워 말해주었으므로 네 사람의 성균관 관원이 예조에 보고하였다. 그 시에 이르기를 누가 성균관을 현관이라고 말하였던가. 썩고 용렬한 무리들이 그 벼슬을 차지하였도다. 술을 들어 입술에 대어 양볼만 벌렁거리고 입을 벌려 유생들을 꾸짖으며 흉악한 성질만 부리네. 홍동은 이미 죽고 임동 많이 남았으며 이 학이 돌아가자 조학이 다시 왔네. 늙은 놈은 어서바피 산관에 두어 마땅하고 중년은 하루속히 한직에 던져야 적합하이. 남성의 소주에 심장이 두근거릴 것이며 이자의 시장의 간담이 또한 선얼하리라. 의록 방성은 어찌 좋게 따지리오마는 수량 송적은 볼 것조차 없구나. 가난한 누이 돌보지 않았으니 얼굴이 어찌 그다지도 두터우며 아비를 봉양할 겨를이 없으니 행실이 또한 잔인하구나. 겉으로는 정직한 체함서 속으로는 거짓을 품었고 외양으로는 관유함을 보이면서 속은 진실로 간사하구나. 성균관의 제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노니 어디에 덕이 있다고 여기고 낯을 대하리요 하였는데 하영산이 한 교절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성균 동지사 임수경과 유진 대사성 노자영이 와서 아뢰기를 국학은 풍화의 군원이므로 마땅히 제 행위 겸비한 자를 택하여 있게 해야 합니다. 신등은 모두 용렬한 인재로서 외람되게 스승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므로 지금 유생 등의 기롱과 모욕을 당하였으니 부끄러운 낯으로 재직하기가 미안합니다. 청컨대 사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고 이어 예조에 전교하기를 봄, 여름 사이에 성균관 상하제 유사들은 현재 주문하는 동안에는 과거를 중단시켜 풍속을 바로잡도록 하라 하고 또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사장을 일일이 비방하면서 시를 지어 기롱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성균관 상하제 유사들을 끝까지 조사에 아뢰어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홍동과 임동은 동지사 홍경선과 임수경을 가리킨 것이고 이학과 조학은 학관인 이병규와 조원경을 가리킨 것이며 충묘는 직강 김석원을 가리킨 것이며 김석원은 이때 감창을 앓고 있었으며 남생은 진사 남효운을 가리킨 것이며 남효운은 일찍이 상사의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을 논하였고 이생은 분명하게 어느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홍경선과 임수겸은 백발을 이고 백마를 타는 자라고 기롱함이 있어 성균관의 벽상에 쓰기를 나그네여 나그네여 그 말도 또한 희구나 하이한 사람의 흰 것이 백마의 흰 것과 다름이 없구나 하였는데 이것을 쓴 사람은 간혹 유생 이호가 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의록과 추랑은 사성 방강과 전적 송원창을 가리킨 것이니 이들은 처벌 데리고 살았으며 가난한 누이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동지사 유진이 홀로 된 누이를 거두어 돌보지 않은 것을 가리킨 것이고 아비를 봉양할 겨를이 없다는 것은 전적 황진손이 고향에 돌아가서 노친을 봉양하지 않은 것을 가리킨 것이며 그 밖에는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였다. 감창은 매독으로 피부에 부스름이 나는 병이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연 8월 20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정효종이 상소하여 원통함을 호소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였다.
정창순 한 명의 심야 윤사은이 의논하기를 정효중이 전일에 한문한 답통의 증거가 없는 말이 많았고 박숙달과 최희도 또한 모두 죽어서 스스로 밝힐 결이 없으며 또 몸가짐이 청년 결백하지 못하나 그 형 정효상이 준 것이 다른 물건이 아니고 다만 의복이 담긴 상자뿐이고 박주살이 쑥달이 준 것도 또한 다른 물건이 아니고 서책 몇 권뿐이었으니 모두 탐호하여 범장한 예가 아닙니다 하고 윤필상과 홍은 의논하기라 정효종은 몸가짐에 행실이 없어 정의에서 용납하는 바가 못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변명하려면 박숙달 등이 이미 죽어서 온통함을 풀 길이 없고 만약에 내버려 둔다면 그 위인이 가석하니 전의 의논에 따라 전임인 승문원에 쓰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정효상이 상언한 것을 보면 과연 애매합니다. 박숙달의 말을 어찌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박숙달과 최희가 이미 죽었으므로 서로 대질할 길이 없습니다. 김건유가 현재 있으니 지금 만약에 하문하면 반드시 사실대로 아랠 것입니다. 만약에 김경류의 말이 정효종이 아닌 것과 서로 틀린다면 정효종은 종식도로 폐기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속인 죄를 받아야 하고 김경류의 말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효종의 일도 또한 용서할 만합니다. 하물며 정효종은 재주가 있으니 끝내버릴 수 없습니다. 허물을 잊어버리고 농용하는 것은 제왕의 성덕입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지금 정효종이 아는 것을 보면 박숙달이 살았을 적에 변명하려고 하였는데 김경류가 저지하여 변백하지 못한 것입니다. 박숙달은 고구의 뜻으로서 물건을 주었고 정효종이 받은 것은 그의 형 정효상의 어복이 담긴 삼자와 서책에 불과합니다. 한때 서로 좋아하는 정으로서 준 물건이 있다 한들 어찌 범장으로 논하겠습니까? 하물며 정효종은 의문에 능하고 그 재주가 쓸만한 것이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정효종이 김경류를 증인으로 삼아 스스로 변명하라고 했으니 김경류에게 물어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김경류를 불러 그것을 물어보라 하였다. 한문은 대신의 범죄 사실을 서면으로 묻는 일이다. 범장은 작물죄를 범합니다. 청인은 높고 깨끗한 언론이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1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성균관 동지사 임수경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지난번에 사직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유생들이 사장을 헛벗는 것은 실로 신들이 용렬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낯으로 재직하기가 미안하니 청컨대 사면하게 해주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1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영하 영동년 이상을 불러서 이 탈란의 아들을 보내어 내조하겠다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심의 윤산 홍응 이극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건주의 야인들이 만약에 쳐들어오려고 한다면 반드시 서울에 이르는 도로까지 살펴 안 연후에 노략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달환이 아들을 보내어 내조하기를 간청한 것은 그것이 성심인지 거짓인지 비록 알 수 없으나 근데 이를 거절할 수 없으니 그 추종을 간략하게 하여 평안도를 격려해 상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달란이 당초에는 사람을 보내와서 말하기를 순종하여 내조하겠다고 하므로 국가에서 평안도에기를 격려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지금 말을 고쳐서 중국에 조공을 바치러 들어간다고 핑계하고 아들을 보내어 내조하겠다고 하니 성심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달란이 직접 나오면 마땅히 이를 허락할 것이고 그 아들이면 단서를 열지 마라 뒷날의 패단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모사시는 의논하기를 건주인은 우리 국경과 서로 가까워서 이만주를 정벌한 이후로 저들이 우리가 엄습할 것을 두려워하여 거주하기를 피하고 멀리 달아났다가 지금은 모두 옛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살려면 반드시 우리나라에 기순한 뒤에야 안전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략질을 할 마음을 품고 기회를 엿볼 계책을 삼는다면 반드시 이곳에 와서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이처럼 내조하기를 간곡하게 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란히 즉시 친히 오지 아니하고 먼저 자제를 보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주장이 되고 또 우리나라와 틈이 있어 첫째로는 의심하고 두려워함이며 둘째로는 자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뜻을 살피 알아가지고 별다른 일이 없는 것을 보장한 연유에야 오려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그 아들이 만약에 오면 후하게 대접하여 멀리함이 없는 것을 보이면 이다란히 입주하겠다는 말이 처음에는 성심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끝내는 마땅히 은혜에 감격하고 오고 싶지 않더라도 진실로 구실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반드시 친히 내주하여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에 두렵고 의심스러움이 있어 비록 입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언덕을 부끄럽게 여겨서 스스로 침범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의심을 갖더라도 우리에게 이의가 됨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니 노사신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연 8월 21일 정년 세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최수삼은 일찍이 제포 만호에 임명되어 관가에서 몰수한 외물을 사사로 있어서 작물이 80관이 찼으니 죄가 마땅히 차명에 차는데 해당되는데 당시에 의금부에서 조회를 범한 것이 사전에 있었다고 하여 다만 작물을 징수하기만 청하고 장안에 기록하는 것을 아뢰지 않았으니 다모를 징계함이 없습니다. 청컨대 장안에 추록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연 8월 2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이세필이 아뢰기를 지금 성균관 유생들이 사장을 기롱하고 모욕한 것으로 인하여 의금부에 갇혀 있는데 이는 진실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바로 생원의 한성시를 개장하는 날인데 간혹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증거함이 있게 되면 애매한 듯하니 오늘만 하나에 응시하도록 허락하고 내일 다시 가도 추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선비를 양성하는 것은 장차 쓰려고 함인데 마음을 쓰는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임금을 섬기겠는가? 하물며 이 시를 지으느라 반드시 문장에 능하고 유식한 선비일 것이다. 유식한 자가 이와 같으니 나머지는 알만하다. 엄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선 응시하도록 허락하고 내일 다시 가두겠다 하였다. 참찬관 유윤겸이 아뢰기를 중용과 대학은 선비가 처음 만나는 책인데 지금 판본이 달아서 못쓰게 되었으니 청컨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하여금 개간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이 세필이 또 아뢰기를 충청 경상 전라 삼도는 인재가 배출되는 곳인데 유학으로 훈두를 삼으면 반드시 양성하는 효과가 없을 것이니 청컨대 생원 진사로서 제수하여 연후에 유학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훈두를 시제한 문안이 2조에서 이미 없어졌으니 다시 시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 제수하지 않은 자는 2조에서 다시 시험하고 이미 제수한 자는 감사로 하여금 다시 시험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조 13년 연 8월 20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구사도주 원차량영씨와 서해도 비후주 8대 태수 교신 축전주 냉천진 덩원 정성 일기주 수호대관 진궁 병부 소부 원무 주방주 산구에 거주하는 대내진 양교지 대마주 태수 종정구 종은 칠정수, 호군, 정가문조, 동원, 직가, 수호대관, 종조, 육성중과 좌수나 대관, 석견수, 종국길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노를 바쳤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연 8월 22일 무자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극균에게 글을 내리기를 경은 변진의 형세에 대하여 이해를 잘 알았어. 모두 조치하는 바가 바로 시기와 형편에 알맞으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여 특별히 경에게 한 작업을 가하여 이를 상주는 바이다. 건주위를 정벌한 이후로 변헌이 거듭 일어나서 저들의 보복할 계책이 시끄럽게 그치지 않으니 북문의 중임은 경이 아니면 안 되므로 비록 임기가 이미 찼어도 또한 교체할 수가 없다. 고뇌의 임무를 장차 오래도록 맡기려고 하니 경은 그것을 잘 알아서 방수의 제반의 일에 대하여 다시 마음을 다해 나의 위임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권외는 문지방 밖이란 뜻으로 변방을 이릅니다. 선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0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0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이승소를 정헌대부 양성군으로 김승경을 가선대부 한승부 우윤으로 반일을 가선대부 회령 부사로 이암을 통정대부 창성 부사로 석정성리를 통정대부 귀성 부사로 한헌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 부사로 이극균을 자헌대부 평안도 절도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0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호조의 쌀에기를 금년에 농사를 패하여 곡종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경외의 사사의 수륙 위전과 승인의 위전의 결복의 다수를 예조와 함께 의논하여 혹은 반을 감하고 혹은 전부를 감하고 혹은 3분의 1을 감하여 그대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피곡으로 주창에 수납하여 종자를 보충하고 각 품의 직전과 공신 별사전의 수세도 또한 절바에 의하여 주창에 납입하여 종자를 대비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광릉의 봉성전에 나아가 친히 제사 지냈다. 대사는 어세겸과 지평 이의형 정은 박경이 아뢰기를 오늘 봉선사에서 호종한 관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신등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의정부와 육조 대간이 모두 왔으니 이는 조정이 다 있는 것입니다. 명분이 없이 승사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채무가 전혀 없습니다. 또 모르긴 하지만 여러 재상들이 음식을 대접하는 뜻을 알고서 그것을 먹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말하는 불교를 배척하고자 함에서이다. 내가 만약에 절에서 놀며 구경하기 위해서 왔고 시종한 제 신들로 하여금 승사에서 음식을 먹게 하였다면 이를 말하는 것이 옳지만은 오늘 온 것은 영전을 위해서이고 저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대왕대비께서 호종한 여러 신하들이 밤을 무릅쓰고 수고하고 제때 음식을 먹지 못한 것을 염려하시기에 음식을 먹여 위로한 것뿐이고 또한 전례가 있으니 어찌 의리에 해가 되겠는가 하였다. 어세겸 등이 아뢰기를 비록 전례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도리가 아닐 것 같으면 어찌 반드시 예전대로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전하께서 부처에게 제 올리고 중들에게 밥 먹이기를 위하여 오시고 신들이 말하는 바가 이와 같다면 이는 불교를 배척하는 것이라 이럴 수 있습니다. 신등이 말하는 바는 다만 조관으로서 음식을 먹는 것이 마땅한 장소가 아닌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로 인하여 음식을 먹인다고 말한다면 문소종과 연원전의 제사 뒤에도 모두 이런 예가 없었고 만약 대왕대비께서 판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수송해 와서 공돈하는 사이에 폐단이 없지 아니하고 만약에 절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공개한다고 말한다면 중들의 음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말한 바가 이와 같으니 반드시 먹지 않을 것이다. 비록 먹는다 해도 마음이 반드시 편치 않을 것이니 먹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고 또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대간이 승사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그르다고 하니 절의 중들이 대비의 명령을 받들어 소찬을 차려 올린 것을 만약에 대간이 아는 바와 같다면 나 또한 역시 먹겠는가 하였다. 승정원의 사례기를 이것은 대비의 명령이시고 또한 전례도 있으니 신등은 무방하게 생각합니다 하니 어세겸 등에게 전교하기를 경들이 말한 바는 옳지 않다 하였다. 영전은 임금의 초상화를 모신 전각이다. 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이 절은 다른 절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영전이 있고 또 전래에 이곳에 거동하면 모두 하사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흉년이 들어 한결같이 전례를 따를 수 없으니 쌀공 아우로 30석과 면포 100필, 정포 100필을 하사하라 하였다. 봉선사를 말한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7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7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7일 개사 세 번째 기사. 경복궁에 나아가 3대 비전에 문안하였다. 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8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다. 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8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감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전지를 보니 봉선사의 미두와 포물을 하사하였습니다. 지금 흉년으로 인하여 각정도 감선하는데 이같이 허비하심 불가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어찌 이같이 고집하는가. 사람이란 변통할 줄 몰라서는 안 된다 하였다. 이감이 아뢰기를 지금 사방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30석의 미두는 좋게 한 고울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절에는 공름이 있어 기한에 이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절에 어용이 있고 대왕 대비께서도 여러 번 행차하셨으므로 내가 이미 잘 생각하고 조처한 것이다.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8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영안도관찰사 정문영과 북도절도사 박성손에게 글을 내리기를 지금 경찰관 강기손을 보내니 사목에 의가에 조치하라 하였다. 그가 가지고 간 사목에 이르기를 일 불령에 귀한 자들이 그 조 때부터 오랫동안 경내에 살고 있었는데 근자에 서로 이어 도망에 옮겨가므로 아직까지 남아 거주하고 있는 자들도 평안히 생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모두 이리저리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망설이는 마음을 품고 있다. 지금 그들의 가까운 데에서 시위할 만한 자를 가려 겸사복으로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종해서 시위하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달리려고 한다. 그러나 저들이 도망에 간 처음에 갑자기 이 같은 의논을 일으키면 저들이 반드시 생각하기를 국가에서 우리를 의심하고 두려워 이 같은 것이다고 하고 뒤에 마음을 맞지 않은 것이 있으면 저들이 반드시 이것을 빙자하여 도리어 공갈할 계책을 품을 것이니 경은 이 뜻을 잘 알아서 형적을 드러내지 말고 시위에 마땅한 자를 지우하여 간택에서 올려보내되 마치 일찍이 조명을 받고도 적당한 사람이 없어 아직 첨가하지 못한 것처럼 말을 하라. 그러나 이 일은 다만 저들로 하여금 듣기만 할 뿐이고 자세하게 개유할 필요가 없다. 1. 불령의 청암리에서 도망해 간 자 뒤에 그들의 전지를 모두 관둔전에 소속시킨 것을 저들이 만약 들을 것 같으면 더욱이 돌아올 마음이 없을 것이니 그 전지를 모두 이웃 마을의 족인들에게 마음대로 경작하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듣게 하여 우리들의 전지를 관가에서 구출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만일 속히 돌아가면 반드시 구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9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감이 아뢰기를 올해는 흉년이 들어 30석의 미두는 좋게 수백 명의 기아를 구제할 수 있으니 원컨대 함부로 허비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전례가 있으니 신은 무방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시독한 김헌은 아뢰기를 봉성사의 증들은 기한에 이르지 않을 것이니 대간의 말이 매우 옳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9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사여원정 장사발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종실록 145권 성종 13년 윤 8월 29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6권 성종 146권 성종 13년 9월 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예로부터 제왕이 친히 누에를 치는 예가 있으니 내가 공중에서 누에를 치려고 한다. 후원의 땅이 넓고 빈대가 많으니 내년 봄에 여러 관사로 하여금 뽕나무를 심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유화, 정철동이 정철을 소박하고 비첩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조모의 상복을 입고도 평일과 다름이 없으니 참건대 형률에 의하여 장 100대를 집행하고 대전에 따라 배상 안에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배상안은 윤리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의 명단을 적은 장부이다. 와, 장부도 많다. 성조실록 146권 성조 13년 9월 2일 정료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46권 성중 13년 9월 1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임용할 만한 재주가 있는데도 버리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이주와 병주로 하여금 찾아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조 13년 9월 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다. 성조실록 146권 성조 13년 9월 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어세겸이 아뢰기를 풍속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고 국법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성균관의 유생이 사장을 헐뜯는 일로서 옥에 갇힌 사람이 많으니 죄를 범한 사람은 당연하지만 그 중에 혹시 범하지 않고서 오랫동안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은 애매한 편입니다. 더구나 먼 지방의 유생들은 의탁할 곳이 없으므로 조속의 공개도 또한 스스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임명서는 비록 아비와 아들 사이일지라도 또한 전하여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지금 임명서로서 이를 주문한다면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균관에서 처음에 임명서라고 하여 이를 내버려 두었으면 그만이겠지만 지금 최인과 이두는 옥자를 편명으로 한 사람이라고 말을 내었고 또 빠뜨린 것을 보충한 식규가 있는 것은 형장으로 신문에서 실정을 알아내어 경박한 풍속을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자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다면 장차 어떻게 임금을 섬기겠는가? 그것을 의금부로 하여금 빨리 주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편명은 두 자 이름 가운데 한 자의 이름을 말한다. 성조실록 146권 성중 13년 9월 3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장려원에서 아뢰기를 보충대에 소속된 사람으로 고장한 뒤에 입역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진고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일찍이 이미 입법했지만은 그러나 일정한 기한이 없었어 혹은 사상과 헌난과 잡고로 인하여 즉시 속속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진고하도록 허가한 것은 애매한 점이 없지 않으니 청컨대 3년을 기한으로 삼아 입역하지 않은 사람은 진고하도록 허가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영도령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라고 명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마땅히 아랜 바에 의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146권 성조 13년 9월 3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승정원과 홍문관에 명하여 후원에서 사후하도록 하고 이내 수를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이세필이 아뢰기를 사형은 지극히 중대하니 의검부의 사죄도 또한 의정부로에 보고하여 사형에 차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사죄는 반드시 삼복하여 아뢰게 하고 반드시 널리 의논한 후에 죄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찌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있겠는가? 경의 아랜 것은 곧 옛사람이 법률하는 뜻이지만은 그러나 의검부는 주옥이니 의정부에 보고하는 것이 대체 어떠하겠는가 하고는 이는 좌우의 신하에게 물으니 영사 심효와 동지사 이파가 대답하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집이 안철왕이 아뢰기를 재상은 경찰관의 살핀 바가 감사의 연분 등급과 같지 않으며 호주에서 반드시 경찰관을 죄주도록 청하는 까닭으로 경찰관은 반드시 감사의 계본에 의하고 증감하는 바가 없으니 맡겨서 보내는 뜻을 모두 이뤘습니다. 청와대 경찰관으로 하여금 감사의 아랫바를 종전대로 따르지 말고 사실대로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의 살핀 것이 상세하고 밝지 아니한 것이 아니지만은 경찰관이 어찌 능히 낱낱이 두루 살피는 것이 감사보다 낫겠는가? 호주로 하여금 자세히 살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4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4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6권 성조 13년 9월 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3대비 전에 무난하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하형상, 이두, 노모, 문빈, 안당을 형장으로 신문하기를 청하니 이두가 옥중에 있으면서 상소했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은 타고난 성품이 너무 직선적이라서 남의 뜻을 잘 거스려 생각이 먼 장래에 미치지 못하여 사람이 불선한 것을 미워하기를 너무 심하게 합니다. 처음에 학중의 유생이 문장을 꾸며 시를 지어 사장을 일일이 비방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혼자 가만히 생각하기를 국학은 풍속과 교화의 근원으로 군, 부, 사 세 분에게 섬기기를 가치하여 대의를 범할 수 없다고 여겨 몹시 분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잇따라 유생으로서 옥자를 편명으로 한 사람이 있어 제배 중에서 아무아무를 지목하여 삼흉으로 삼고 아무아무를 지목하여 오기로 삼아서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여 글에 이를 썼다는 말을 듣고는 신은 생각하기를 이미 사장을 비방하고 또 붕어를 헐뜯고 있으니 그가 윤상을 파괴하고 풍속을 문란시킴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여깁니다. 생각해보건대 사관은 직책이 유생의 실수를 바로잡고 있으니 자신이 사관이 장이 되어 이러한 도리에 어긋난 일을 듣고는 감히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을 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이를 추문하려고 했지만은 추문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관이 한번 회합하는 날에 예조에 보고하기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던 차에 옥자를 변명으로 한 사람이 있어 삼흉 오규의 설을 지어냈다는 말에 글쎄 말이 미치게 되었는데 신의 이 말은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사에 관련되어 주문을 당하던 데 미쳐서 지난날에 함께 앉았던 승문원 박사 김율과 전교서 박사 정윤과 손원로가 모두 이 말을 들어 말했는데 유독 성균관 박사 노모만은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가침을 당한 것은 본시 노무의 공사에 관련이 있는 일인데도 노무가 또한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신이 말하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또 신이 말한 바 삼흉, 오규의 설은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이를 진사 이사겸에게 들었습니다. 소문의 출처가 이미 나와서 증거가 명백해진다면 신의 마음에는 전혀 서로 관계가 없을 것이며 이 사겸 이하의 사람을 차례대로 끝까지 추문한다면 반드시 끝닿는 곳이 있을 것이니 이미 끝닿는 곳이 있게 된다면 말의 귀착이 있게 되어 옥자를 변명으로 한 사람을 따라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의건부에서 신이 옥자를 변명으로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다는 이유로서 신문의 형장을 치려고 하니 신은 몹시 민망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은 나이 21세의 과거에 이름이 올라서 사관의 열에 봉직한 지가 지금 4년이 되었으니 진실로 들은 바가 있다면 마땅히 이 예조에 보고하는 글에 사실대로 바로 썼을 것인데 어제 끝까지 추문하기를 기다린 후에 말을 하겠습니까? 대지와 형장을 맡고 죽는 사람은 두세 차례 안에 많이 있게 됩니다. 가령 신이 실제로 이 시를 지었다 하더라도 본시 죽을 죄는 아닌데 더구나 신이 이를 알지도 못하는 일이겠습니까? 생각에 이르게 되니 몹시 민망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의 처음 마음은 유생의 기풍을 바로잡으려고 한 것인데 도리어 뜻밖의 주의를 받게 되니 신은 실로 몹시 민망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두 노무 안당은 아직 형장으로 추문하지 말도록 하고 하형상이 말하기를 시 가운데 한 글귀가 나의 허물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찢어버렸습니다라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전 귀를 모두 숨기고 말하지 않은 이것은 추문할 것이며 문비는 언사의 상하가 거꾸로 되어 뒤섞였으니 하형상과 문비는 고문을 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관은 성균관, 예문관, 성문원, 교서관을 말합니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5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성문원 박사 김유리, 예문관 본교 최임, 성균관 박사 엄효량, 정교서 저자 권호가 상서하기를 사관을 설치한 것은 본래 유생을 규정하고 명교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 등은 성균관의 유생들이 사장을 일일이 비방한 것을
시장에 널리 퍼뜨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일찍이 국학은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고 인재를 육성하는 곳인데도 이 같은 등류의 기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신등은 몹시 붕괴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해당 예조의 고화에 알리고 전에 주달하기에 이르렀는데 도리어 신등이 유생들과 더불어 이끌려 오게 나아가 변명하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수일이 지난 뒤에 그제야 석방되었으며 아직도 석방되지 않은 사람이 있게 되었으니 시를 지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는 어찌 스스로 다행히 여기면서 남몰래 웃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만약 그 사람을 비유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반드시 고화에 알려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며 만약 그 사람을 알았더라면 옥에 나아간 후에도 끝까지 주문하기를 기다린 후에야 그 사람을 바른대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니 어찌 감히 자기를 위하는 일에는 경솔하면서 남을 악을 숨기는 일은 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이치는 없을 것입니다. 신등이 그 시를 가만히 살펴보건대 시를 잘 짓는 사람이 아니면 능히 지을 수가 없으며 사장을 매우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차마 이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더군데 왼손 글씨로서 썼다고 하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성균관 전원 중에서도 시장을 잘 짓고 왼손 글씨를 잘 쓰며 또한 그 사장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배들 중에 어찌 아무가 시를 잘 읽고 아무가 왼손으로 그 시를 잘 쓰고 아무가 아무 이로서 그 사장을 미워하는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단서를 들어서 유생들에게 주문하면 거의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가두어 고생을 시킨 후에라야 또한 그 후일에 나쁜 짓을 하는 자를 징계할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은 유생에게 한번 물어보고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며 그들로 하여금 과거를 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여러 유생들 중에 비록 이를 아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기에게 무슨 손해와 이익이 있기에 갑자기 말을 내어 남에게 알리겠습니까? 이것을 신등이 더욱 몹시 민망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사관에 돌려보내고 억지로 주문하기를 거치지 않는다면 신등은 장차 후일에 사관을 다스리는 사람은 비록 유생들의 허물을 듣더라도 그들이 자기에게 핍박한 것을 두려워하여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을 어렵게 여겨 유생의 기풍이 날로 경박해져 나쁜 짓을 밝혀 바로잡을 수가 없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상상해서 이를 살피시어 신등이 유생의 기풍을 규정하여 명교를 유지하려는 본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였다. 소가 들어가니 전교하기를 왼손으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추국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왼손 잡시. 선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5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우승지 김세적 사헌부의 사례기를 우승지 김세적이 육촌 여동생 효도를 간통하여 첩으로 삼았으니 행실이 나쁨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청거도 이를 군문하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조 13년 9월 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이 선교하기를 김세적이 효도를 간통했다는 말을 이를 나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신등도 또한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효도가 말하기를 김세적과 몰래 간통하여 딸 아이를 낳았다 하며 또 의복을 선사했다는 말이 있으니 실제를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사헌부에 묻기를 그대들은 김세적이 실제로 효도 간통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장령 허황이 대답하기를 효도의 초사에 의감을 간통한 것이 명백합니다. 하자 정교하기를 사부에서 아랜 바대로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조 13년 9월 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하형산이 옥중에 있으면서 상소했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신은 유생들이 사장을 비방하고 헐뜯어 시를 지은 일로서 옥에 갇힌 지가 지금 9일이나 되었는데 삼가덕건대 의금부에서 형장으로 주문하기를 청했다 하니 몹시 민망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은 외람되게 성은을 입어 국학에 인원을 채우고 있는데 지난 봄 여름에 얼음에 숙직하는 방에 들어가서 때마침 종이 쪽지가 벽 틈에 꽂혀 있는 것을 보고는 가져와서 살펴보니 곧 씹은 율시이었습니다. 그 글자는 왼손으로 쓴 것이고 그 뜻은 글귀마다 모두 사장을
일일이 비방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글귀는 어버이들 떠나서 먼 곳에 벼슬하는 것을 가지고 잔인한 행실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이 이를 두 번, 세 번 생각해 보니 그때의 성균관 안에 있으면서 어버이를 떠나 먼 곳에서 벼슬하는 사람 유독 신과 황진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진손은 형제가 어버이를 공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신은 홀로 없었으며, 황진손은 그때 시골에 돌아가서 어버이를 배웠지만 신은 지난해 경상도 도사에서 취임된 후로부터는 여태까지 가서 어버이를 배우지 못했으니 이 한 글귀는 반드시 신을 가리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은 본래 영예의 초야에 있던 사람으로서 집을 빌려서 살고 있으며, 종이 먹은 안장과 야인 말과 파리한 사돈과 약한 종으로서 묘시부터 신시까지 분주히 돌아다니니, 거리의 아이와 골목의 부인이 신을 보고는 가르쳐 말하기를 애꾸눈의 벼슬아치라고 했습니다. 신은 뻔뻔스러운 얼굴로 다니면서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보다 먼저 유생이 신을 까보면서 말하기를 애꾸눈 중에는 형산이다 합니다. 이미 채무가 완성되지 못함을 비방하다가 지금은 잔인한 행실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니, 신은 천지 사이에 선행이 없는 불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료 가운데 내어서 보이려고 생각했다가 이로써 부끄러워 이에 찢어서 던져버리고 곧 장차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가 어버이를 공양하려고 했지만은 시를 지체하면서 나아가지 못한 지가 지금 5,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금음쯤에 신이 동학훈도 이맹사와 우연히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맹사가 말하기를 유생의 기풍이 경박한 것이 이때보다 심한 적은 있지 않았소. 본학의 유생이 교수 이승령을 비방하기를 수염은 비록 무성하게 났지만 활 쏘는 것은 잘한다고 했으며, 훈도 손 집경을 깔보아 말하기를 나이는 비록 모기가 되어 오경을 통달하고 사슬을 통달했지만 가증스럽다고 한다 하므로, 신은 붕괴가 쌓여 속을 썩이고 있던 나머지 그 말로 인하여 잇따라 말하기를 다만 동학뿐만 아니라 본관에도 또한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이로 자세히 말하고, 다만 4-5글귀만을 외웠더니 이 맹사가 이로써 본관에 외워 전하고 사관에서 이를 듣고는 해조에 보고하고 해조에서 성상께 전에 아래어 마침내 조옥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신의 공처는 조금도 어긋난 단서가 없으며, 사관에서 전해 보고할 때에 신이 외움에서 빠뜨린 글귀는 보충해서 보고했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 시는 곧 옥자를 편명으로 한 사람이 지은 것인데, 이것은 실정을 알아낼 단서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신이 비록 재주가 없는 사람이지만 사장의 자리에 인원을 채우고 있는데, 같이 비난과 비방을 당했는데도 도리어 형장의 신문을 받게 된다면 이는 사장을 2번이나 욕을 당하면서도 다음한 시를 지은 사람의 마음만 쾌하게 할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형장으로 주문하라는 명령을 거두시고 파면시켜 향촌에 돌아가도록 한다면 신은 마땅히 농포에 힘을 써서 위로는 조세에 이바지하고 아래는 부모를 봉양하여 폐질의 여생으로서 제조 승은에 입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영위에는 영남이다. 모기는 8, 90세로부터 100세까지의 나이를 말한다. 농포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이다. 제조는 죽게 된 목숨을 다시 살게 하였습니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6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형주의 사례기를 형률의 조문에는 부인이 주를 범하며 자자를 면하고 도용과 유용을 범한 사람은 장 100대를 집행하고 나머지 죄는 속전을 거두도록 했으니, 이로 인하여 여자가 도둑질을 범한 사람이 매우 많아져서 그들에게 간사하고 교활함이 남자 도둑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2관 이상을 범한 사람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으로 나누어 귀양 보내고, 3차례나 도둑질을 범한 사람은 모두 나누어 귀양 보내어 백성의 해독을 제거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영돈영 이상을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창선 한 명의 심해 윤사은 윤필상 홍흥 노사신 이급의 윤호가 의논하기를 남자는 젖도를 범하고 또 강도를 범하면 그 점점 자라는 패단이 두려움으로 가볍게 논지할 수 없지만은, 여인은 절도에 이르지 않고 형률 조문 안에 부인이 죄를 범하면 자자를 면제하고 도용과 유용을 범한 사람은 장 100대를 집행하고 나머지 죄는 속전을 거둔다고 했으니 형률을 제정한 뜻이 지극히 상세하였습니다. 본조에서는 예로부터
한결같이 형률 조문에 따라 결단하였으니 마땅히 형률 밖의 것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강도의 아내는 사는 고을에 영속시키든지 혹은 온 가족을 먼 곳에 옮기게 하는 것도 또한 본조에서 한때 폐단을 구제하는 법이니 이를 빙자해 갑자기 새 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6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영돈형 이상의 관원을 병조에 불러 야인 이거와 심여론가 등의 접대할 일을 의논하도록 명하니 연필상 이급에는 의논하기를 이거우 등이 현재 내조하지 않았으니 다른 야인이 내조하는 수요를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우가 내조한 후에 그 형세를 천천히 살펴보고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홍응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이거우 등이 본도로부터 서울로 올라오는 일이 이미 그 도에 유시하였는데 만약 전례를 원용하여 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방금을 할 수 없으니 이 극균의 아랫바에 의하여 적당한 데에 따라 약정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하였으며 정창순 심의 윤선 이계손 신주 이명현 유수는 의논하기를 야인으로서 조위하기를 청하는 자를 평안도로부터 서울로 올라오게 하는 일은 단서를 열어서 후일에 폐단을 끼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달한만은 이들의 추정에 속해 있으니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어긋나게 해서 귀순하려는 마음을 잃게 해서는 마땅히 안 될 것입니다. 글은 까닭으로 이보다 앞서 달한의 친아들이 만약 온다면 간략한 데에 따라 서울에 올려 보내게 할 일을 교지를 받아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거우와 심여론가는 이미 출장도 아니고 또 공로도 없는데 지금 그들의 청을 따른다면 이와 같이 이익만 생각하는 무리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이르러 다투어 서울로 올라오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따른다면 평안도의 일로가 세전하고 피폐하여 구제할 수가 없을 것이고 따르지 않는다면 헌단을 맺어 원망이 발생할 것입니다. 비록 차수를 약정하여 그들의 왕래를 제한하려고 하더라도 장래의 패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거우등이 만약 다시 와서 청한다면 마땅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성심으로 기순하려고 한다면 본래 영안도의 길이 있으니 반드시 이 길을 경유하여 내조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사정에 따라 계유하여 원망을 발생하지 말도록 하는 일로 유시를 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윤필상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선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6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장내원의 쌀이기를 대전 내에 보충대에 나이 16세에 찼는데도 고하지 않은 사람과 장부에 기록되고 입역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징고하도록 허가하고 천인으로 돌아갔어도 고하지 않은 사람과 입역하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법에 의하여 천인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고장 후에 한가히 놀고 있으면서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대전 내에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비록 징고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대로 보충대에 속하게 하니 장부에 기록된 후에 입역하지 않은 사람도 오히려 천인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더구나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한가히 놀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금후에는 고장 후에 누락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도록 허가하여 공천에 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46권 성조 13년 9월 6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충청도 진휼사 유지가 구항하는 곡식 수량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빨리 가서 구휼하도록 하라. 곡식 수량은 마땅히 호주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8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8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인수 왕대비의 탄일이다. 성종의 생모인 소혜왕후이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8일 개미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 군수 유관이 정처를 소박한 죄는 형률에는 장 90대를 속바치는 데 해당하고 대전에 의거하여 고신 4등을 빼앗아야 하며 첩경비는 장 60대와 도 1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적처와 첩실의 구분은 업신여겨 변명할 수가 없는데 경비가 그 남편을 조롱하여 가사를 마음대로 처리하고 그가 정처를 보기를 종과 같이 여길 뿐이 아니어서 나무 몽둥이를 사용해 때리기까지 하여 강상을 멸절시켰으니 경비는 장형을 집행한 후에 먼 변방의 관비에 정속시켜 명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유관은 여러 대의 임금을 섬겨 벼슬한 지가 이미 오래되어 잠옷 사리를 알고 있는데도 음욕에 빠져 첩으로 하여금 가사를 제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하여 처자가 굶주리며 울도록 하고 심지어는 정처를 학대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잔인하고 경박한 행동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고신을 다 빼앗고 먼 지방에 부처하여 풍속을 바로잡도록 하소서였다. 임금이 영도년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장선 한 명의 심해 윤사한 이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온과 유사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형률에 적당한 조문이 있으니 한때의 의논으로서 경술이 낮추었다가 높였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형률에 의하여 주의를 결단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홍응 등의 의논에 따랐다. 조롱은 제 마음대로 다릅니다. 사헌부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2일 개면 네 번째 기사 임금이 강금산의 옥사를 영도령 이상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이극배와 노사신이 예논하기를 형률 조문 내에 남편이 죄가 있는 처첩을 구타해 죽인 조문에 무릇 처첩이 남편의 조부모와 부모를 때리고 욕설한 것으로 인하여 남편으로서 그를 함부로 죽인 자는 장 100대를 때린다고 하였습니다. 강금사는 병든 어미의 구료로서 안에 눌지를 남겨두고 집을 나갔는데 그 어미가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도 눌지가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반드시 투기하는 마음으로서 그 남편을 미워하고 있다가 그 어미에게 이를 안갚음한 것일 것이니 비록 때리고 용서한 것이 아니지만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초3일에 구타를 당하고 초5일에 아이를 낳았는데도 그 아이가 죽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심한 구타를 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비록 보고 기한 내에 죽게 했더라도 구타에 죽인 죄로 논지하는 것은 애매합니다 하니 임금이 사형을 감면해 주도록 명하였다. 보고 기한은 남을 상해한 사람에게 대하여 맞은 사람의 상처가 나을 때까지 처벌을 보류하기를 허락하여 주던 기한이다. 성조실록 146권 성조 13년 9월 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46권 성조 13년 9월 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허황과 헌납 이종륜이 아뢰기를 지금 곡식을 수확하는 때를 만났는데 진율사가 가는 것이 어찌 백성에게 끼치는 폐해가 없겠습니까? 다만 종사관으로 하여금 가서 살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한 명이가 대답하기를 금년에 실롱한 것은 곳곳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록 한 고을 안에서라도 재상이 가지 않으니 진율사는 미리 가서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미천한 백성은 비록 양식이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모두 관청을 우러러 힘입으려고 하여 있는 것으로서 없다고 하는 사람이 참 없나르니 진율사를 보내어 친히 살펴보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진율사를 친히 보고서 미리 준비한다면 진실로 이익이 있을 것이다. 또 지금 이미 길을 떠났으니 뒤따라가서 중지시킬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9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서해로 축전주 박다성 냉천진의 등시모와 대마주 월중수인 종성홍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9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중구일이다. 전교하기를 오늘은 곧 중구일이니 경연의 당상관과 홍문관 승정원과 대굴에 입직한 여러 장수에게 술을 하사하고 들어하여금 홀에 나아가 사후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구일은 음력 9월 9일 곧 중량절을 말한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0일
을하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허황과 사관원 정은 김직손이 와서 아뢰기를 진율사의 종사관에게 재상을 겸해 살피도록 했는데 지금 만약 진율사를 따라 순행하게 한다면 재상을 살피는 것이 혹시 시기가 늦어질지 염려됩니다. 또 지금은 구왕하는 긴급한 시기가 아니니 대신이 가는 것은 한갓 민간의 소란만 일으킬 뿐입니다. 다만 종사관으로 하여금 보아서 살피도록 하고 내년 봄을 기다려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고황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은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유지가 이미 길을 떠났으니 뒤따라가서 돌아오게 할 수는 없다. 하고 이내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대간이 진율사가 일찍이 길을 떠났음을 여러 번 말하고 있으니 유지에게 유시하여 빨리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다 장령 이감과 정은 박경이 진율사의 폐해를 다시 논하는 임금이 이를 마치기 전에 불러오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의 쌀이기를 어휘에 대용하는 글자를 세종의 휘는 결로, 문종의 휘는 임으로, 세조의 휘는 정으로, 덕종의 휘는 명으로, 예종의 휘는 광으로, 당대의 휘는 흔으로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릉과 창릉에 나아가 친히 제사 지내고 주서 최한원을 고양군에 보내어 법에 어긋난 일을 적발하도록 하였다. 의가가 들어와서 경복궁에 나가 삼전에 문안하였다. 최한원이 들어와서 고양군수 이 문병의 법에 어긋난 일을 아뢰니 사무로 하여금 이를 국문하도록 하였다. 경릉은 덕종의 능이고 창릉은 예종의 능이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허황이 와서 아뢰기를 경비가 그 남편 적철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그 머리털까지 뽑았으니 이는 유한이 그 나쁜 짓을 양성한 것입니다. 지금 다만 형률에 의하여 이를 죄주기만 한다면 후일을 징계할 수 없으니 참건대 본부의 논액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사무에서 주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용한 것도 또한 적당하지 못하니 유한의 국사는 다시 상고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허황이 또 아뢰기를 익명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본래 국법에 있는데 지금 하형산과 문빈 등에게 형벌을 더하는 것을 신등은 극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유생을 징계하려고 한 것인데 사장이 도리어 형장의 신문을 받게 되니 대체 손상될까 염려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사장이 이 시를 지었다는 이유로서 추국한 것은 아니다. 하영상이 봄, 여름 사이에 한 번 본 시를 지금까지 이를 외우고 있으면서 얼굴이 얼마나 두껍길래 미처 결의를 내지 못하였나 하는 등의 두 손의 글자를 다만 잊었을 뿐이다. 또 하영산이 어버이를 떠나 먼 곳에서 벼슬 하는 잔인한 행실의 사람이라는 것으로서 스스로 자기를 지칭한 것이라 의심하고서 두 번, 세 번 이를 생각하였다고 한다면 아비를 봉양할 겨를이 없다는 한그 글귀만을 어찌 유독 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잊었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도 또한 의심스러운 것이다. 하물며 문빈이 보충한 글자는 만약 사전에 알지 못하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 옥자를 편명으로 하였다는 말이 이미 나왔으니 끝까지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허황이 또 아뢰기를 승지 김세적이 바야로 탄핵을 당했는데도 나와서 근무하도록 명하셨는데 김세적의 죄는 강상에 관계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를 국문하여 죄가 있음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늘에는 승정원의 사무가 많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나와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46권 성종 13년 9월 14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김세적이 추국을 당하는 일은 그 삼절인이 모두 우리 안에 있으니 그 가까운 이웃이 아니면 어찌 확실히 알겠는가. 또 형장으로 신문하는 것이 두 차례에 이르자 그제서야 비로소 말을 하였으며 효도도 또한 형장의 신문을 당하고서 그제야 공초를 바쳤으니 어찌 그것이 무복이 아닌 줄을 알겠는가. 김세적의 여종은
효도의 딸아이의 얼굴과 그 주인과 같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증거를 삼고 있는데 효도가 과연 김세적의 첩으로서 자식을 낳았다면 얼굴이 같고 같지 않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도 어찌 반드시 얼굴이 같다고 하는가? 효도가 서울로 올라오려고 할 적에 김세적의 부모가 의복을 선물로 주면서 그가 바로 공초하기를 바랐으니 이는 부모의 상정인 것이다. 그러나 김세적이 그때는 내금이로서 조금의 여가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때의 공좌부를 상고하지 않을 수 없다. 김세적의 성품은 본시 평온하고 또 제예도 있었으므로 내가 크게 쓰려고 했는데 지금 사무부에서 이런 의사한 이로서 직첩을 회수하고 면전에서 국문하기를 청하였다. 면전에서 국문하에 알아내지 못하면 반드시 형장으로 신문하기를 청할 것인데 비록 형장으로 신문하더라도 반드시 경술이 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사헌부를 불러서 이를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무복은 강제를 당하여 없는 죄를 있다고 자복하는 형벌을 받음을 말한다. 공주하부는 관리가 관하에 출근할 때 그 이름을 적던 장부인데 고공사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관리의 건태를 평가하였으며 세종 25년 1443년부터 이래도 이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제조가 날마다 공주하부를 점검하여 이유 없이 출사하지 않는 자는 각각 그 이름 밑에 동그라미를 쳤다. 의사는 비슷하여 분간하기가 어려움을 말한다.